삼국지 연희는 명나라 사람 나관중이 후한 말의 중국 역사를 바탕으로 당시 유행하던 각종 민담과 자신의 창의력을 보태 완성시킨 역사 소설입니다. 연희는 담백하게 역사만을 기록한 정사, 후한서 등에 비해 유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권선징악을 다루는 기승전결에 읽기 쉽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희대의 명작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1편에서 다뤘듯이 소설적 재미를 위해 희생당한 인물들이 적지 않고 그 중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을 창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조에게 항복했던 관우가 다시 유비에게로 돌아간 일이 있잖아요. 이때 조조는 쿨하게도 관우를 아무 조건 없이 보내줬는데 소설에선 조조의 뜻과 달리 온갖 가상의 장수들이 튀어나와 관우를 가로막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징기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징기를 뽑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 유명한 요코야마 미스테리의 삼국지 중 한 장면인데 저기서 목 날라간 불쌍한 친구가 바로 징기거든요. 무한국은 공용의 부하장수로 무게가 50근이나 되는 철퇴를 썼습니다. 무게 50근이면 한나라 시대의 단위 기준으로 12kg 정도 되니까 20kg에 가까웠던 청려원월도만 못해도 무한국도 상당한 장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한국이 이걸로 실전에서 상대한 장수는 바로 여포입니다. 호로관에서 이미 2명을 요절낸 여포에게 패기 있게 덤벼든 거 보면 무한국도 꽤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0여 한 만에 팔 한쪽이 잘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여포와 1대1로 붙어서 살아 돌아왔으니 대단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조은이 당양에서 유비의 처자식을 구출한 일화는 놀랍게도 사서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이때 유비의 두 딸이 조조군에 잡혀갈 정도로 난리통이었던 걸 감안하면 조은의 활약은 대단히 극적이었죠. 천하의 나관중이 이런 명장면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소설에서 조은은 이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무장을 작살내며 장수만 50명도 넘게 죽이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조조를 경악에 빠뜨립니다. 이 50명 중 한 명이 바로 하후은이에요. 하후은은 무기가 자꾸 부러져 애를 먹던 조은에게 천하의 명검 청강검을 자신의 목과 함께 곱게 바칩니다. 하후은은 조조의 총애를 받던 직속 호위 대장으로 의천검과 함께 세트를 이루는 청강검을 하사받았는데 오로지 이날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조은은 쇠를 두부 가르듯 벤다는 청강검을 득템해 정말 요긴하게 써먹었으니 저런 레전더리 아이템을 뱉은 하후은은 매우 대단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은에겐 한큐였지만요. 삼국지엔 만명에 대적할 만한 장수라는 평가를 받는 장수가 2명 있습니다. 바로 관우와 장비예요. 정사의 저자 진수는 관우와 장비를 만인지적이라 평했고 당시대에 이미 곽가 등 식견이 있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불려왔죠. 그런데 연희에 의하면 만인지적이라 평가받는 장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영릉태수 유현의 부하 형도영이에요. 형도영은 웬만한 A급 무장도 못 받은 본인의 고유무기 이화계산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들고 기세 좋게 장비에게 덤볐다가 그만 분수를 깨닫고 맙니다. 만인지적이라니까 동급인 줄 알았나 본데 사실 장비는 저 너머 천상계 클래스였으니까요. 형도영은 운 좋게 장비로부턴 도망칠 수 있었지만 진정한 가공인물 학살자인 조은에게 걸려선 결국 목이 따이고 맙니다. 관색은 민간전선에서 창조된 관우의 삼남으로 인기에 힘입어 삼국지연희에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무예에도 뛰어났지만 엄청난 미소년이기도 해서 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화관색전을 보면 아내만 4명이나 둘 정도였다니 당시 민중들이 엄청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특별히 관색의 얼굴은 저를 모델로 디자인해봤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관색은 삼국지 연희에서 남만 정벌 중인 촉군에 합류해 수차례 맹획을 사로잡는 활약으로 제갈량을 기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쥐죽은 듯이 사라집니다. 아니 남만 정벌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퇴장을? 맹획의 딸이랑 어디 바람나서 오주로 떠나기라도 한 건가? 자, 이쯤에서 알 수 있는 건 삼국지 연희의 가공인물은 대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지거나 조은에게 죽거나. 코에이사의 삼국지 시리즈에서 이렇게 생긴 장수를 본 적 있으신가요?
범상치 않은 포스의 이 남자가 바로 장구입니다. 네? 닉퓨리가 아니라 장구라니까요. 장구는 연희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위나라의 용맹한 장수로 소개된 후 만총과 함께한 기습작전으로 제갈근에게 승리를 거두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같이 싸운 만총이나 무찌른 제갈근의 클래스를 생각하면 그가 가공인물이라는 건 아주 뜻밖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몇몇 매체에서 애꾸로 등장하는데 사실 닉퓨리가 애꾸라는 언급은 소설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닉퓨리라고 했나요? 잘못 들으셨겠죠. 장구라니까요. 장구.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각은 혼란한 세상에서 종교의 힘으로 골개한 교주였습니다. 소설에 의하면 장각은 과거에서 떨어진 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다가 남화노선이라는 도사를 만나 태평요술서를 건네받았다고 해요. 이때 남화노선은 장각에게 너는 이 책을 잘 보아라. 그 후 착한 마음을 가져 세상을 구하면 성공할 것이요. 악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몸이 먼저 망할 것이다. 나가서 장생을 구원해 주어라. 라고 했고 곧 장각의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그 후 장각은 혼란한 세상의 메시아를 표방해 황걸난을 일으킵니다. 당시 민중들의 삶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 봉기 자체는 명분이 있었어요. 문제는 한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봤고 다른 영웅들에게 전혀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악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몸이 먼저 망할 것이라던 남한우선의 말대로 장각은 황걸난을 일으킨 그 해에 병사하며 빠르게 퇴장하고 맙니다. 남만왕 맹획의 부인 추경은 직접 전쟁터에 나선 삼국지의 유일한 여성 무장입니다. 추경은 맹획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화끈하게 등장한 이후 남성 무장을 둘이나 사로잡으며 엄청난 걸크러쉬를 보여줘요. 장억에겐 비도를 날려 말에서 떨어뜨렸고 이를 구하러 온 마충마저 올가미로 사로잡았죠. 허구헌날 제갈량에게 깨져서 의기소침해진 남만군의 추경 부인의 이 같은 등장은 거의 잔다르크급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추경은 곧 제갈량의 계략으로 마대에게 포박당하게 되고 그 전의 활약상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히 존재감을 잃으며 꽃병풍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나마 이만하길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갈량의 남만정벌엔 문제의 그 남자, 대무장, 결전병기, 가공인물, 학살자, 상산, 연쇄살인마 조은이 동행하고 있었단 겁니다. 조은 하나 보냈으면 간단히 끝나버렸을 것을 제갈량이 친히 계략까지 썼으니 추경을 상당히 띄워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에서 관성대제라 불리며 군신으로 추앙받는 관우는 각지에 많은 사당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우의 좌우에서 항상 충의지사로 같이 모셔지는 두 명이 있으니 아들 관평과 부하 주창이 그들입니다. 주창은 민담에서 인기를 끈 창작인물로 연희에선 황건적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우의 풍모를 보고 그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이후 과거를 청산해 관우를 모시며 새 출발하게 되죠. 주창은 완력이 대단해 관우의 청룡원월도를 들고 그를 호위하기도 했고 민간 전승에선 발도 굉장히 빨라 맨발이 적토마보다 빠를 정도였다고 하네요. 사실 주창은 노숙과 관우가 형주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을 할때 천하는 덕 있는 사람의 땅이지 니들이 뭔데 무작정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 하고 시원하게 외친 이름 없는 장수가 모델입니다. 정사에서 이름도 없던 이 인물을 민간 전승을 거쳐 연희가 번듯한 장수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충직하게 관우를 따르던 주창은 이후 관우가 사망하자 뒤따라 자결하고 마는데요. 중국 형주 북부에 주창의 묘가 마련돼 있을 정도라고 하니 소설의 가공인물로선 엄청나게 출세한 셈입니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한나라를 유린하자 사도 왕류는 자신의 시녀인 초선을 이용해 동탁과 여포의 사이를 이간질시킬 연환계를 계획합니다. 여포에게 초선을 시집 보내준다고 약속한 다음 동탁에게 초선을 바쳐 마치 동탁이 신부를 강탈한 것처럼 위장, 분노한 여포를 꼬드겨 동탁을 제거하려는 계략이었죠. 이때 초선은 자청에서 계획에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흉계를 눈치챈 모사 이유가 초선을 여포에게 줘버리라고 조언하자 아카데미급 미친 연기로 징징을 시전, 끝내 연환계를 성공시켜 임무를 완료합니다. 정사에서도 여포는 동탁의 시녀와 놀아나다 이게 들킬까봐 늘 불안해했다고 하는데요.
초선은 이 시녀를 모델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창조된 캐릭터인 셈입니다. 소설의 초선은 절세 미녀이면서 악기와 춤에 능할 뿐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과 기질을 겸비 명실상부 삼국지의 히로인으로 등극하는데 성공했죠. 초선의 오리지널 스토리는 엄청나게 히트쳐서 가공인물로선 유일하게 중국 4대 미녀에 그 이름을 올릴 정도니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오리지널 캐릭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제로 만나요.